자, 이제 파생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생어는 합성어보다 쉬워요. 가벼운 마음으로 좀 공부해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앞에 배웠던 단어 형성의 갈래 내가 좀 압축적으로 놔뒀어요. 자, 합성어는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배운 거죠.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게 합성어였고 분류하는 방식이 상당히 무시무시한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파생어는 좀 단순해요. 이 친구는요, 어근의 앞호근 뒤에 접사와 결합한 거 딱 요 정도만 사실 알아도 큰 문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접사를 판단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접사를 구분하는 연습을 살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파생어를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예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군밤이랑 군소리. 자, 두 개인 중 공통점이 군이라는 게 들어간 건데 하나는 접사고 하나는 접사가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차이냐? 군밤의 군은 따로 떼놓고 보잖아요. 의미가 명확합니다. 쟤는 밤을 구운 거예요. 그런데 군소리의 군은요, 이건 따로 떼놓고 나니까 의미가 그렇게 명확하게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접사라고 하는 거죠. 즉, 따로 떼놓고 봤을 때 의미가 자연스럽게 빨리 연상이 직관적으로 되는 경우, 이런 건 어근이에요. 그런데 여기 군 같은 경우는요, 이거 소리랑 붙여놓지 않는 한 사실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죠. 이런 걸 접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햇살이랑 햇밤을 봅시다. 자, 위에 햇살은요, 이거는 햇빛이에요. 그래서 따로 떼놓고 봐도요, 사실은 어색하지 않거든요. 이게 의미 파악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물론 이 친구는요, 해에다가 뒤에 살이 붙을 때 중간에 시옷이 들어가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모양상으로 똑같으니까 내가 지금 예시를 들어놓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햇밤 같은 경우는 햇을 따로 떼놓고 나면은요, 의미가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죠. 그죠? 이런 거 우리가 접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엔 이런 예시를 볼게요. 공부를 하다, 그 다음에 공부하다. 선생님이 아마 지난번인가 지지난번 강의쯤에서 얘기했을 텐데 하다는 굉장히 특이한 성격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냥 동사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앞에 명사와 같은 어근에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요, 동사가 아니라 접사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앞에 있는 명사나 비독립 어근들, 예를 들면 시원이나 깨끗 같은 말들이요, 그런 말들을 동사 혹은 형용사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는 접사예요. 즉, 띄었으면은 동사, 즉 하나의 단어고요, 붙였으면은 접사, 하나의 단어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말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자, 양육이 되다, 양육되다. 이것도 사실 의미상으로는 동일한데 띄어쓰기가 되면 동사고요, 띄어쓰기가 안 되면 접사예요. 그 다음에 미움을 받다, 미움받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띄어쓰기가 돼 있으면요, 동사, 띄어쓰기가 안 돼 있으면 접사. 그 다음에 거절을 당하다, 거절당하다. 이 친구도 띄어쓰기가 돼 있으면 동사, 아니면 접사. 그 다음에 교육을 시키다, 그 다음에 교육시키다. 의미상으로는 똑같은데요. 자, 위에 있는 친구는 동사고 밑에 있는 친구는 접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요 꾼이라는 말, 여기 더해서 님자도 한번 알아봅시다. 요 꾼이나 님 같은 말을요, 혼자 그냥 쓰잖아요. 그러면 그냥 명사예요. 예를 들면은요, 와, 쟤는 아주 꾼이야, 꾼. 이렇게 말하면요, 어떤 일에 되게 특출난 재주가 있거나 잘하는 사람 있죠. 이거를 지칭하는 말이죠. 그냥 님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 사냥꾼에서 꾼은요, 이럴 그냥 접사로 우리가 취급합니다. 그 다음에 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선생님 이렇게 쓰면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을 높여 부르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친구를 접사다라고 구분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사실 이 접사랑 어근이랑 사실 엄밀하게 구분이 좀 어려워요. 내가 처음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접사들은 따로 떼놓고 봤을 때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죠. 그런데 이 접사들을 자꾸자꾸 공부해서 사전적인 정의를 알게 되면 어느 순간엔 접사임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아주 엄밀하게 구분된다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잘 보세요. 어근과 접사 구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례들을 보면서 선생님이 밑줄을 해줄 거거든요. 그 밑줄들을 보면서 아, 저 친구는 접사구나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생어를 볼 건데 파생어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크게는 두 종류입니다. 일단은 접두 파생어요. 얘는 쉬워요. 쉬운 거예요. 어근 앞에 접사가 그냥 붙어 있어요. 접두사죠? 그럼 그냥 접두 파생어예요. 접두 파생어의 특징은 뭐냐면요, 얘는 새롭게 생긴 단어가 기존 단어의 품사를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100%는 아니고요. 간혹 가다가 바뀌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아주 예외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그거를 외워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자, 기본적으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파생명사, 파생동사, 파생형용사가 있는데 자 얘들은요 각각 파생되고 난 다음에 품사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접두파생어는 원래 말에서 품사가 안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전부 다 원래의 품사를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밑줄에 놓은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접사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접사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해 줄 건데 참고로 말하면 선생님이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접사가 얼마나 나오나. 근데 그러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우리나라 말의 접사수가 거의 한 1000개 정도 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쓰는 책 중에 좀 이제 해설이 강조된 책에는 내가 그 중에 자주 되는 걸 한 100개 정도 용례랑 같이 넣어놨는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선생님이 여기 보여주는 거 정도만 일단 제대로 기억을 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파생명사요. 맨발 맨살에서 맨자는요. 이거는요. 접사예요. 네. 어떤 뜻이냐고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확실하게 무슨 말은 나오진 않죠. 근데 우리가 맨발 맨살하면 뭐 맨발이면은 뭐 그냥 양말 안 신는 거고요. 맨살이면은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의 그런 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참나무의 참자가 우리가 사실 어근이라고 착각하기가 쉬운데 이게 접사래요. 참 이상하죠? 어쨌든 접사인데요. 이 참이라는 뜻이요. 언제 또 쓰이는 말이냐면 여러분 참깨 할 때 참 있죠. 그 참도 똑같은 말이라고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고요. 들깨나 들기름 할 때 들있지 이것도 마찬가지 접사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은 품질이 좋은 거, 들은 품질이 조금 안 좋은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올벼 올밤에서 올은 뭐냐면요. 얘는요. 좀 덜 익었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호라비 호르몬 알겠죠? 핫옷의 핫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따뜻한이에요. 그래서 핫옷은 따뜻한 옷인데 이게 진짜 따뜻한이라는 뜻은 아니고 원래는 이런 뜻입니다. 이 핫옷이란 말이요. 옷 두 겹 있잖아요. 두 겹으로 된 옷에다가 이렇게 뭐 솜을 넣던가 이렇게 해서 조금 따뜻하게 만든 옷이 핫옷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의미를 만들어주는 접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엿보다 엿듣다 해서 엿은요. 몰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치솟다는요. 이게 솟다를 좀 강조하는 느낌이죠. 설익다는요. 좀 덜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마르다의 메는요. 마르다를 조금 강조하는 의미인데 잘 보세요. 원래 마르다는 동사거든요. 근데 메마르다고 하면 형용사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 동사랑 형용사는 어떻게 구분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요. 현재형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현재형이 가능하면 동사, 현재형이 가능하지 않으면 그러면 형용사예요. 예를 들면 마르다라고 하면요. 마른다. 즉 수건이 마른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이러면 동사입니다. 근데 메마르다는요. 메마른다라는 표현이 불가능하지. 그래서 형용사라고 보는 거예요. 즉 요 단어는 접두파생어지만 예외적으로 품사가 바뀐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얄밉다. 그래서 얄은 어떤 뜻이겠어요? 진짜로 미우는 건 아닌데 조금 그런 것 같은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드높다, 시뻘겋다는 전부 다 강조의 의미를 가지는 접두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용례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접사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으로 익혀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미파생어를 볼 건데요. 모양이 좀 이상하게 변했죠? 자, 이 전미파생어라는 건 뭐냐면요. 특징이 있어요. 이 밑줄을 그대로 활용하면 되겠네요. 기존 단어의 품사나 문장 구조를 바꿀 수도 있어요. 바꾸는 경우도 있고 안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씩 다 설명해 줄 거예요. 지금 여기 선생님이 총 5개의 유형을 적어놨는데 사실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파생조사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아니라서 생략했습니다. 어쨌든 5가지 종류가 있고요. 자, 파생명사 보세요. 장난꾸러기. 여기서의 꾸러기가 접사입니다. 에이 선생님 저는 꾸러기가 그냥 단어인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어쨌든 이 뒤에 붙었을 때는 우리가 이 친구를 접미사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강아지에서 아지가 바로 뭐냐면은 접미사예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이게 좀 이상할 거예요. 이 아지라는 게 어떻게 쓰이는 거냐면요. 이거는 원래 조선시대로 따지면 이런 식의 말을 가졌습니다. 이 표현이 뭐냐면 옛 이응 꼭지응이라고 부르는데 얘는요. 앞말에 들어가서 앞말 받침이 이응이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소 더하기 아지하면 송아지죠. 그죠? 그 다음에 말 더하기 아지하면요. 리을이 탈락한 상태에서 망아지.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강아지는 무엇이냐? 원래 옛날에 개를요.
가라고 하거나 가이라고 했거든요. 그 뒤에다가 요 아지가 붙어서 강아지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씨름꾼은 아까 설명했죠. 얘는 혼자 쓰면은 그냥 명사지만 붙여 쓰면 전미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놀이라는 친구는 원래 놀다라는 동사를 명사로 바꿔주는 전미사. 참고로 이런 식으로 품사를 바꿔주는 전미사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얘를 명사 파생, 글씨를 잘 못 쓰겠네요. 명사 파생 전미사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놀이의 이랑 높이의 이는 둘 다 명사 파생 전미사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파생 동사 보겠습니다. 자, 이 먹이다는 원래 먹다에서 온 말인데 이를 집어넣음으로써 사동의 의미를 갖게 했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파생어고요. 공부하다는 원래 명사였는데 이 하다가 붙어서 뭐가 됐어요? 얘는 이거 형이라고 됐는데 형용사의 동사죠. 선생님이 만든 건 늘 오타가 있으니까 그게 내가 만든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 공부하다가 명사에서 동사가 됐으니까 품사도 바뀌었고 새로운 단어가 됐죠. 얘도 전미사인데 이런 하다를 그럼 뭐라고 하느냐. 얘는 동사 파생 전미사다.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밝히다 이 친구도 원래는 밝다가 형용사예요. 근데 밝히다라고 하면요. 불을 밝힌다 이런 식으로 동사로 사용이 되게 되죠. 이런 식으로 품사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높다 낮다. 이 친구는 원래는 높다라는 말인데 달았다가 붙어서 조금 의미를 강조하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사답다. 요 답다라는 말이 형용사 파생 전미사예요. 즉 신사라는 것은 명사인데 뒤에 답다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신사 담는다라는 식으로 동사처럼 현재형이 안 되니까 이 친구 형용사라고 봐야겠죠. 유사한 말로는 뭐가 있냐면요. 학생답다, 남자답다, 여자답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밑에 그리하고서 비읍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이 그리다가 영어로 따지면 I miss you의 miss랑 같은 거예요. 원래는 동사인데 우리가 비읍이라는 걸 붙이면 이 비읍 하나 때문에 얘가 형용사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도 형용사 파생 전미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파생부사요. 다시금, 더욱이 이런 친구들은요. 다시랑 더욱 있잖아요. 그냥 이거를 조금 더 의미를 약간 뉘앙스를 바꿔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날이라는 것은 원래는요. 명사였는데 이가 붙어서 이게 부사로 바뀐 거예요. 얘는 그래서 부사 파생 전미사죠. 그 다음에 정성껏도 정성이 원래는 이 명사인데 것이 붙어서 부사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부사 파생 전미사가 되겠죠. 마지막에 파생 관형사라는 게 있는데 여기 정신적에서 적이라는 말이에요. 이 친구가 보세요. 정신은 원래 그냥 명사인데 정신적 하면은요 뒤에 있는 말을 꾸밀 수 있게 바뀌거든요. 즉 정신적 지주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이 되죠. 즉 그래서 요 적이 명사를 관형사로 만들어주는 관형사 파생 전미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라는 말에서 까짓을 붙이면 그까짓 이렇게 되죠. 즉 대명사가 역시나 관형사로 바뀌었으니까 얘도 관형사 파생 전미사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파생어의 끝이에요. 물론 조금 더 복잡하게 설명을 할 게 많이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쓰는 책 중에 해설이 중시된 책이 있다고 했죠. 그 책에는 지금 여기 선생님 설명이 한 5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그거를 한 10몇 페이지에 걸쳐서 써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문법 공부는 여러분들 너무 지나치게 세부적인 거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중요한 개념이랑 사례를 잘 이해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개념이 서로 혼재되어 있는 거를 잘 분석하는 게 중요한 거지 너무 지나치게 자세한 거를 많이 한다고 문법을 잘 공부하는 것은 아닌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파생어는 끝입니다. 이거 지우고 할까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잠깐만요. 파생어는 끝인데요. 여러분들 합성어랑 파생어가 이렇게만 끝나진 않고요. 좀 복잡한 게 하나 남아있어요. 뭐냐면 단어의 계층구조라고 해서 이 합성어나 파생어가 또 다른 것과 결합해서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분석하느냐 이런 거를 문제에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만 알아보고 형태론에서 단어의 형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생했습니다.